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연질 폴리우레탄 폼 관련된 내용 하겠습니다. 연질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폴리우레탄 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교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교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연질 폴리우레탄 폼스. 근데 이제 이 기본은 연질이든 경질이든 똑같고요.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이제 버블 이니시에이션 해서 연질 기본 중에 이제 셀이 생성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버블의 성장, 버블 크로스 요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수식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그래요. 수식을 굳이 이해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수식이 나오게 된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학자, 이제 박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서 정확한 수치로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된 결과값으로 평가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거고, 이걸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버블 이니시에이션 했는데, 사실은 버블 그로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그냥 몇몇 내용만 이해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폴리우레탄 폼 성형을 할 때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버블 크로스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약간 흐름성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증점 속도, 점도가 증가해 가는 속도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이제 원료의 점도라든지 또는 이 정포제 이런 건데, 이 뉴클레이션 단계에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퍼센트로 보면 90% 이상인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5%, 10%이 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버블 그로스 이후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 자체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본문 내용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폼으로 보지 말고 셀 또는 기포, 버블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버블, 셀 이렇게 해서 폼이 이 연력학적으로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단계를 설명하기 딱 적당한데, 일단 여기 그림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버블 그로스 딱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던져놓은 그림인데, 여기 보면 여기 인크리징 프리퀀시, 프리 에너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버블 포메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하고 버블 포메이션이 연결이 된다는 걸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생성해서. 근데 이제 여기 깁스 프리 에너지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굳이 이제 성형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이 뉴클레이가 엄청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여기 이제 뉴클레이션 된 거고, 이게 이제 뉴클레이가 하나도 없이 돼 있는 거는 요게 이제 가라앉혀져 있는 거죠. 액이 이렇게 가라앉혀져 있어요. 가스는 다 요 헤드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는 완전히 이 에너지를 잃고, 프리 에너지를 잃고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게 겨울에 원료의 드럼 상태. 예, 그거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뉴클레이션 해 놓으면, 요게 이제 뉴클레이가 있고, 요거가 이제 이 두 개가 혼합액이라고 쳐봐요. 혼합액이다 보면 이런 상태는 없는 거죠. 혼합액이다. 이소 폴리올 혼합액이다. 믹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뉴클레이가 솔루트 가스 디퓨전, 그러니까 생성되는 가스 또는 이제 생성돼서 여기 녹아 있는 가스가 뉴클레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폴리머 젤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폼이 되는 거고, 요런 상태가 이제 발포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제 플로큘레이션하고 세디멘테이션은 이제 다르죠. 플로큘레이션은 이제 요 뉴클레이가 이제 두 개,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떼거리로 합치면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둥둥 뜨죠. 기포만. 그 앵근 밑에 있고, 기포는 위에 있고,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발포가 안 되는 거죠. 불량이죠. 불량. 요거는 이제 하나도, 요거 이제 이상적으로 난폼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요거는 이상적으로. 근데 그 과정이 요 세디멘테이션하고 이제 코알루선스, 이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디멘테이션 퀄루선스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뉴클리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버블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거죠. 붕괴. 네, 두 가지 다 버블이 붕괴되는 거고, 이제 그 버블이 이제 붕괴되지 않고 성장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냐? 이제 여기 발열 반응에서 이제 여기는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요거죠. 보면은 열이 생기니까 가스가 팽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없던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촉진하는 팩터, 이거는 뭐 뻔하죠. 뭐 생성되는 가스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 연질은 이제 그냥 대부분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가 팽창하는 이 작업이 뭐에 의해서? 온도의 증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이 가스 내부의 압력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버블이 이렇게 합일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팽창이 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블 그로스가 일어난다. 이 개략적인 설명이고, 이제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보면, 이제 버블과 버블의 사이, 여기 이제 이렇게 뉴클레이가 돼서 이제 가스가 발생해서 부피 팽창이 일어난다. 요 과정인데, 그러면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커지느냐?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자연계에서는 항상 불규칙이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크고 작은 놈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두 개밖에 안 그랬지만, 이게 하나가 커지면 이 주변의 모든 놈은 상대적으로 작은 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게 큰 놈이 낮아요, 압력이. 이 작은 놈이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는데, 큰 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공간이 넓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압력이 작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놈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스가 이동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버블로 작은 버블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퀄루선스의 전형이죠.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꾸로도 일어날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왜 그러냐면 자연은 에너지가 안정한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작은 놈이 큰 놈으로 가는 게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성장하다가 주변에 조그마한 놈들이 있는데, 그게 압력 편차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씩 흡수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면활성제를 잘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화제 같은 거, 또는 이제 폴리올 같은 경우는 점도라든지, 또는 반응을 마일드하게, 급격하게 가지 말고 마일드하게 점도 증가 속도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최대한 부피 팽창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점도 증가. 그러니까 몰드를 먼저 꽉 채우고 굳어지는 게 더 합당하고 이상적인 거죠. 요거는 이제 이 그래프인데요. 그 본문 내용에서 이제 셀의 수, 버블의 수와 그 다음에 버블의 직경. 당연히 이제 버블의 직경이 커지면 같은 공간을 채우고 있다 볼 때, 버블의 수는 많아지죠. 근데 이 시작 포인트로 보면은 점점 다 버블의 수가 줄어드는 쪽, 많아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죠. 여기 이제 다분산, 폴리 디스펄시티 해가지고 다분산을 했는데, 이런 폴리우레탄 폼이 아니고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비누 용액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보면은 이 평균 버블 사이즈, 이 네트 옵저베이션, 이제 이 관찰을 하는 거죠. 스태틱 시스템에서. 그래서 평균 버블 사이즈는 보면은 증가하죠. 그리고 반면에 토탈 버블의 숫자는 감소하죠. 이게 이제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자,
뉴클레이로 셀이 딱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값이 커지고 감소하고, 그죠? 커지고 수는 감소하고, 이 기본값이 클럭하고 베크만이 연구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 버블 그로스에서 볼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셀의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최종 셀이 만들어진 상태를 보고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구형 같은 모양인데 이게 면을 하고 있죠. 셀이 여러 개가 만나서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런 상태가 이상적으로 구성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 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요런 다면체 구조, 요거가 이제 뭐 300년 넘게 문헌에서 뭐 검토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펜타고날 도데카 헤드론 쉐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십면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해요. 제가 이게 십면체인가 맞나 씌워봤어요. 근데 어떻게 씌우면 되냐면 이게 이 안 보이는 쪽 말고 보이는 쪽만 세면 반이거든요. 원래 구형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12면체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면체에 1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 5-sided membrane.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펜타고날 도데카헤드론이 아니라 12 5-sided membrane. 요게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순수하게 요런 형태가 이제 이론으로 제안이 된 거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리얼 폴리우레탄 폼은 요거랑 가장 유사한 거죠. 4 and 6 sided cell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 육각형 요게 이제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구형에 가깝게. 다음 페이지 보면 요거죠. 요거가 그 얘기고요. 요게 이제 실제 셀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실제는 엉망진창이죠. 뭐 큰 셀 있고 작은 셀 있고 뭐 조그마한 것도 있고, 윈도우의 면이 땅콩도 있고 뭐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론 제한된 이론이죠. 축구공 모양이잖아요. 딱 보면은 이게 여기도 한번 씌워볼까요? 몇 면인지. 이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금 보이는 반쪽이 7개예요. 7개. 그래서 저쪽은 7개. 그래서 14면이 있어. 14면. 그래서 14개의 면이 마주하는 형태. 요게 이제 반복적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렇게 돼도 모든 물리적 공간을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해요. 그렇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면체든 14면체든 다 이 공간을 100%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규칙한 느낌인데, 요게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이론적으로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할게. 버블 그로스에서 요 이제 면들 만나는 점, 셀과 셀이 만나는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파인 셀이 있고 코어 셀이 있는데, 파인 셀에 대한 정의, 코어 셀에 대한 정의, 이 두 가지죠. 파인 셀은 셀 개수가 많고 작다. 파인 셀. 근데 코어 셀은 셀 개수가 적고 셀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이 어디쯤에 이제 불규칙한 규칙하냐, 호모지니어스냐, 헤테로지니어스냐, 요게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셀이 크고 작고 이렇게 돼. 요게 분량이 더 안 좋은 분량이죠. 균일하게 돼 있는 상태가 더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파인 셀이 더 유리한 거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면하는 데 균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게 터지기 직전 상황에서 여기 삼각형, 여기 보면은 이제 삼각형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윈도가 되는 거죠. 여기 이 터진 자리, 여기가 면하는 거고요. 면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 개가 만나죠. 항상 보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만나요. 거의 대부분. 여기 딱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 모양 만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플래토 보더, 플래토 경계라고 하고요. 요거를 라멜라,
층 이런 개념이요. 라멜라. 라미네이션 할 때 라멜라. 어원이 같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셀이 균일한 사이즈로 안정화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셀 그로스니까 가스 발생하는 속도, 그 다음에 점도 증가 속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압력이나 셀 교란 물질의 존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이물질이 껴 있으면 터져버리죠. 이거랑 예를 들어서 가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여기에 딱 껴 있다. 그래서 관통구가 있다. 관통구가. 그럼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죠. 이제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형 셀이 이제 다면체로 돼가면서 이런 보더가 있고 라멜라가 있다. 면이 있고 이렇게. 이거 이제 이쪽이 대체로 스트럿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 스트럿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럿 조인트. 여기가 스트럿 조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폼 구조가 이렇게 이제 이 다면체 구조가 되는데 전부 다면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플래토 보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라멜라 여기하고 이제 이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압력 P0가 여기 이 면에서 압력 P0가 있고 여기 이제 플래토 보더가 P가 있는데 보면 P0가 압력이 크대요. 여기 압력이 크대요. 그러면 여기 압력이 크고 여기 압력이 작으니까 요렇게 빨려오죠. 밀려가는 거죠.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셀 커지면서 이게 일어나면 이게 여기에 얇아져요. 그래서 셀벽이 얇아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플래트 보더에서의 세부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영하고 라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정식 뭐 이퀘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설명 못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셀 벽에 액체에 가해지는 흡인력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압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흡입이 되죠. 흡인력이 생성하고 물질이 벽에서 플래토 경계 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셀 벽이 얇아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셀 벽이 얇아지게 되는 요인은 이제 중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만일에 이 중력 밑에 부분에 중력이 가진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여기 이 중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토 경계 아까 압력 차이에 의해서 모세관 흡입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근원적으로는 이 셀이 커지니까 얇아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이거 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 자, 버블그로스 여기까지 이제 중간인데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이 시각화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좋게 그려진 것들 몇 개 찾아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런 자료들. 그래서 이제 뉴클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이렇게 이제 가스가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 속으로 들어오죠. 뉴클레이 속으로 들어와서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까지가 스페럴 구형 구조고요. 구형이 이제 이렇게 면이 왔다 가서 폴리헤드랄 된다. 근데 이제 고밀도 폼은 이 상태예요. 제가 잘라봤는데 고밀도 폼 예를 들어서 반경질 ISF 같은 경우는 고밀도잖아요. 이렇게 커팅해보면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아니고요. 관찰을 제가 많이 해야 된다. 실험하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셀이, 폼이, 제품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보고 듣고 막 느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요거에서 멈춘 게 많죠.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두텁고 여기는 얇고 이러죠. 이게 불균일이죠. 셀 크기 자체는 균일하지만 벽은 또 불균일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 뭘로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런 두꺼운 쪽이 많은 쪽은 이제 아무래도 수축이 가게 되는 거죠. 특히 경질 쪽은 제가 수축 관련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경질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질이 고밀도 폼이라고 해서 수축이 안 가냐? 아니에요. 불균일이 되면 수축이 가요.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래서 밀도 100이 넘는 것도 제가 수축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균일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불균일성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여기로 넘어가면 뉴클레이션이에요. 뉴클레이션을 잘 해놓지 않으면 이 불균일성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셀은 결국은 뉴클레이션에서 와요.
그러니까 셀이 크고 작고가 문제지 셀이 균일하게 다 크게 된다. 균일하게 다 작게 된다. 요거는 사실은 마이너한 디펙트예요. 마이너한 불량. 좀 소소한 불량. 진짜는 불균일성, 헤테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뉴클레이션으로부터 셀 개수, 버블 덴시티, 셀 개수예요. 셀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림 잘못 그려졌죠. 잘못 그려졌어요. 믹싱이 여기 끝나면 뉴클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쪽으로 여기까지 와야죠. 그림이 여기서부터 그려져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큐어링 과정에서 셀이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각화돼 있죠. 시각화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있던 셀이 그대로 자기 모양 그대로 커져가지고 돼 있다 이렇게 그림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거고 그럴 일은 없어요. 분명히 작은 셀이 없어지고 큰 셀이 커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요게 요 그림의 오른 형태 그림이 이거죠. 뉴클레이션이라고 하는 믹싱이 딱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뉴클레이션이 증가해서 이건 믹싱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서 믹싱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셀 덴시티가 맥스치를 찍었다가 이렇게 되고 셀 사이즈는 이제 작죠. 부피가 일단 작으니까 커져서 이제 셀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수준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셀 개수가 더 안 떨어지게 하는 거는 이제 정포제라든지 원료 처방에서 구성하거나 생산 공정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라든지 어떻게 쏴야 되는지 이런 거 몇 초 쏴야 되는지 이런 거 토출량 제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처방과 토출 또는 성형 공정에서의 세팅이 이제 셀 개수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들 보면은 이제 코알센스라는 내용이 계속 합체 합일이란 말이 반복돼 나오고 여기 보면 오스트 와일드인가요? 오스트 발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라이프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숙성이고요.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셀 개수에 대한 얘기죠. 셀 개수에 대한 얘기. 요 부분은 이제 이전에 제가 영상 해가지고 믹싱에 대해서 셀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개수가 어떻게 되고 이거 설명했던 건데 뉴클레이션, 에어레이션 이거 한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표예요. 여기도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버블 덴시티 해서 믹싱이 여기서 끝나고 이것도 잘못 그려져 있나요? 아니죠. 잘 그려져 있죠. 믹싱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셀 개수가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근데 잘 만들면 이렇게 거의 안 없어지게 셀이 유지되게 만들죠. 그렇게 이제 버블 사이즈는 계속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게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이 코알루센스, 오스트발트, 라이프닝 이런 게 있어서 셀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체 합일은 현상에 두 개가 하나가 되는 현상이고 그거를 오스트발트 숙성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면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이 법칙. 제가 이 폴리우레탄 성형 기술을 하는데 이 퍼지 이론하고 연력학 이 법칙은 기본값으로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더 작고 용에다가 높은 입자가 이게 이제 분자가 더 크고 용에다 낮은 입자 위에 침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놈이 큰 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스트발트 라이프닝이죠. 이게 이제 연력학적 과정인데 그래서 총 입자 수는 감소하는 게 그러니까 입자가 딱 돼 있고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든 뭐하든 이렇게 임의로 리퀴드를 형성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숫자는 줄어든다.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내용 요약하면 기포 성장 과정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 여러 가지 했죠. 이제 온도하고 가스 생성, 그 다음에 기포를 안정화시키는 게 뭐냐. 정포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개수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당연히 줄어든다. 당연히 어디 상황에서? 뉴클리에이션이 끝난 상황에서 당연히 줄어든다. 그 다음에 셀 모양은 이 밀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형일 수도 있고 다면체인데 일반적으로 다면체 구조고 육각형하고 사각형이 반복되는 구조. 이렇게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지 마음대로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 이 강의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끝났죠.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